존경하는 학교 회원 및 전문가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저희가 심도 있게 다룰 주제는 한국과학 교육학회 발전을 위한 회원 인식조사 기반의 전략적 로드맵입니다. 이번 설문조사 심층 분석 결과를 핵심 기반으로 하여 학교의 중장기 실행 전략을 체계적으로 수립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학교 운영의 다양한 노드들을 정교하게 연결하고 분석하여 실질적인 미래 전략의 틀을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학회는 회원의 90% 이상이 만족하고 64.3%가 역사와 전통을 최대 강점으로 꼽는 압도적인 브랜드 자산을 이미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응답자의 57.1%가 네트워크 부족을 지적하며 연구자와 현장 교사 간의 협력 강화를 시급한 과제로 인식하는 연결에 대한 갈증이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권위 있는 단체에 머무르지 않고 제목처럼 소통하는 허브로 진화해야 하며 이를 위해 3단계 성장 전략을 체계적으로 실행해야 합니다. 이 전략은 단기적인 소통 인프라 구축부터 중기적인 현장 연구 가교 연결,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장기적인 글로벌 리더십 확보를 목표로 설계되었습니다. 이제 설문에 참여한 핵심 코어 그룹의 특성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슬라이드에 제시된 두 개의 도넛 차트를 통해 응답자 구성의 전문성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위쪽 응답자 소속 차트를 보시면 대학 교원이 60% 이상을 차지하며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고, 아래 회원 가입 기간 차트에서는 10년 이상 활동한 장기 회원이 57.1%로 과반수를 넘고 있어요. 이는 학회의 역사와 운영 시스템을 가장 깊이 이해하는 충성 그룹이 참여했다는 의미이며, 그들이 제시하는 미래 전략의 신뢰도를 매우 높여주는 핵심 근거가 됩니다. 이제 설문 분석 결과를 구체적인 데이터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설정한 목표 대비 현재의 역량을 3단계로 면밀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우수 영역을 보시면 학술대회 운영 4.19점과 학술지 및 출판물 4.14점이 최상위 랭크를 차지하며 내부 학술 운영의 우수성은 명확히 입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선 필요 영역에서 정책 개발 및 사회적 기여는 3.62점으로 최하위이며 국제교류 및 협력 역시 미흡한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내실 있는 학술 운영은 갖추었으나 대외적인 영향력 확대와 사회적 소통 측면에서는 시급한 전략적 개입이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이번에는 현실의 역설에 주목해야 합니다. 강점 영역에서 우리는 오랜 역사 64.3%와 높은 수준의 학술지를 가장 큰 강점으로 인식하고 있어요. 하지만 약점 영역으로 회원 간 네트워킹 및 소통 57.1%, 연구자 교사 간 협력 등 커뮤니티 기능이 심각하게 부족하다는 현실을 동시에 인지하고 있습니다. 결국 명망 있는 브랜드라는 자부심과 고립된 커뮤니티라는 현실 사이의 간극을 해소하는 것이 우리가 직면한 가장 핵심적인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설문 결과에서 학술활동 참여 동기의 이중성을 볼 수 있습니다. 학회 가입 동기는 85.7%에 달하는 논문 투고와 같은 기능적 필요에 의해 주로 결정됩니다. 그러나 정작 학회 활동을 통해 진정으로 얻고 싶은 것은 46.4%를 차지하는 동료 연구자 및 교수들과의 교류입니다. 이처럼 회원들은 학술적 성과 확보를 넘어 연구자로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플랫폼 기능을 강력히 요구하는 충족되지 않은 욕구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앞서 논의한 복잡한 이해관계자들의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명확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대학 교원과 현장 교사의 핵심 관심사와 고충사항이 얼마나 다른지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대학 교원은 학술적 수월성과 글로벌 인지도를 최우선으로 하며 SSCI 등재와 같은 국제적 위상 제고에 집중하는 반면, 현장 교사는 현장 적응성과 연수 인정 등 실질적인 교육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처럼 요구사항과 동기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단일 전략은 효과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반드시 타겟별 맞춤형 가치 제안을 필수적으로 설계해야 합니다. 자, 이제 우리의 국제적 성장 동력인 글로벌 네트워크 환경을 점검해 봅시다. 2021년 이후 멈춘 국제학술대회의 복원이 매우 시급함을 알 수 있습니다. 학술지 APSE는 스코프스 Q2 등재 성과를 유지하며 전략적 지원을 통해 SSCI 등재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국제학술대회입니다. 2021년 이후 대회가 중단되면서 국제교류기회 부족에 대한 회원들의 불만족도가 3.81점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정체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국제학술대회를 경연제로 부활시키고 온-퍼 오프라인 하이브리드 형식으로 재개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합니다. 이는 학회의 학술적 역동성을 되찾는 핵심 과제입니다. 앞선 비전 제시가 학회의 이상적인 목표였다면, 이번에는 실제 회원들이 학회에 기대하는 구체적인 역할에 대해 논의하겠습니다. 학회원들은 단순히 학회 내부의 발전을 넘어 사회기여라는 더 큰 목표를 원하고 있습니다. 회원들은 학회가 과학교육 정책, 교육과정, 평가, 수립에서 뒷북치는 것이 아니라 아젠다를 주도하는 선도적인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진 연구자와 시니어 연구자들이 교류할 수 있는 비공식적 멘토링 프로그램 구축이 절실하다는 의견도 제시됩니다. 궁극적으로 현장 교사들의 실제 문제를 연구 주제로 삼고 그 결과를 다시 현장으로 돌려보내는
연구 현장 간 선순환 구조야말로 학술적 깊이와 실용적 기여를 모두 달성할 핵심적인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 과학교육이 직면한 현안들을 기반으로 우리는 명확한 미래 비전을 수립했습니다. 우리의 비전은 단순한 학문적 권위를 넘어 미래 과학교육의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이며, 이는 회원 의견 기반위 4개의 핵심 기둥으로 구축됩니다. 주요 전략은 대외 역량 강화를 통한 정책 영향력 선도, 연수 인정 등 현장 교사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연구자 교사 연결을 위한 네트워킹 및 소통 허브 구축입니다. 마지막으로 SSCI급 융복합 연구를 통해 학술 연구의 질적 수준을 최고로 끌어올리는 것이 플랫폼 구축을 위한 핵심적인 4번째 축이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비전 달성을 위해 우리는 로드맵의 첫 단추인 페이즈 1, 소통과 참여의 기반 다지기를 시작해야 합니다. 이 단계는 총 3가지 핵심 과제를 중심으로 구성됩니다. 첫째, 유망분과를 소모임로 개편하여 활성화하고, 둘째, 시니어 주니어 연구자 간의 멘토링 프로그램을 도입합니다. 마지막으로 홈페이지 UI, UX 전면 개편을 포함한 디지털 소통 채널 혁신을 통해 접근성을 강화합니다. 궁극적으로 이 모든 활동은 회원 간의 네트워킹 만족도를 실질적으로 상승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네, 이제 연구와 현장의 실질적인 연계를 구축하는 페이즈 2, 중기 전략에 대해 논의하겠습니다. 저희가 지향하는 중기적 전략의 목표는 슬라이드 제목처럼 연구와 현장을 잇는 가교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핵심은 교사가 제안한 현장 문제 기반의 공동 연구 지원을 확대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교사의 학술 참여를 독려하는 프로그램 개편과 우수 사례 공유 워크숍을 정례화하고, 경연제 국제학술대회와 같은 국제교류 프로그램을 재개하여 연구의 외연을 넓힙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연구와 현장 간의 실질적인 협력 사례를 양적, 질적으로 증대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도달해야 할 장기 목표인 페이즈 3, 학문적 리더십과 사회적 영향력 완성 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3가지 핵심 목표는 학회 운영의 궁극적인 자립과 영향력 확대를 의미합니다. 첫째, 학술지 위상 강화는 앱스의 SSCI 등재 달성과 같은 국제적 성과를 통해 학술적 권위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둘째, 정책 리더십 확보는 과학교육 정책 포럼 상설화 등을 통해 국가교육과정 및 평가체제 수립의 공식 파트너로서 역할을 공고히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후원 캠페인을 통한 재정 자립을 완성하여 지속가능한 학회의 미래를 설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역사와 전통이라는 훌륭한 뿌리 위에서 미래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현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뿌리에서 피어날 소통과 협력의 가지를 키워 연구실의 지식이 교실의 변화를 이끄는 역동적인 시스템을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국의 과학교육이 세계의 표준이 되는 지속가능한 과학교육 생태계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오늘 공유드린 비전을 바탕으로 2026년 변화를 위한 첫걸음에 여러분 모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것으로 한국과학교육학회 발전을 위한 설문조사 분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